네, 자가진단 코너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외풍에 국내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지 지주사들 중심으로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김동양 연구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기업이 튼튼하면 과거에 이제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야기하신 바 훈민정음에 불이 깊은 나무 바람이 아님 일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기업들의 상황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요. 먼저 지주사들 중에 SK부터 한번 가볼까요? SK는 지금 자회사들 상장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개발 업체인 SK 바이오팜이 작년 말에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60일 안에 상장을 할 테니까 보통 6개월이죠, 죄송합니다. 2분기에는 상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에 이어서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죠. SK 실트론이 올해 말이나 내년 상장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CMO 사업,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이죠. 이 통합법인인 SK 팜테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2022년 미국이나 한국 시장에서의 상장이 예상이 됩니다. SK 바이오팜을 보자면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공모 규모 그리고 구주 매출이나 신주 발행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모 구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SK 입장에서 보자면 일정 수준의 구주 매출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현금이 들어오면 배당이 좀 강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네. M&A도 좀 활성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는 비상장 회사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데 시장에 올라오면 그 가치가 보유 지분 가치가 좀 더 부각되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알짜배기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순서대로 나왔군요. SK 바이오팜, SK 실트론, 팜테코까지. 이 중에서 좀 기대되는 기업, 주목받을 기업 어디 좀 더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주요 비상장 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주력 자회사죠. SK텔레콤이나 SK이노베이션 수준의 기업 가치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의 신약 개발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뇌전증 신약, 간질약이죠. 이제 판매가 될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 실트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성장에 연동해서 성장이 계속 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SK 팜테코는 현재 한국, 유럽, 미국에서 생산 현지화가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좀 빠르게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SK텔레콤 중간지주회사 체제 전환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예, 이게 일단 작년 말에 SK텔레콤이 조직 개편을 해서 기존의 통신 사업하고 신성장 사업으로 모든 부문을 이원화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을 통한 SK텔레콤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런 준비 작업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이 내용은 이제 신규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에 의무보유 지분을 현재 20%에서 30%로 10%포인트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법안인데요. 네. 일단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전에 SK텔레콤 중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시간적인 압박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서 처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통과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그 전까지만 마무리하면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 지분을 10%포인트 더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회사와 중간 지주사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것은 결국에는 지주사인 SK의 추후 실적하고 배당 전망 때문입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라면은 주가 자체도 매력적인 수준이 될 수 있어서 SK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자회사들 실적이 모아져서 나오는 건데요.
뭐 주요 비상장 회사를 보자면 SK E&S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프리포트 LNG 직도입건이 있기 때문에 완만한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SK 실트로는 아마 작년하고 유사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SK의 실적 모멘텀 자체는 뭐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배당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예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는 배당 수입이나 브랜드 로열티를 받아서 다시 배당을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작년 말부터 주요 자회사 중 하나인 SK 이노베이션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배당 수입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SK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구주 매출을 하면 현금 유입이 되고 이에 따른 특별 배당이 일정 부분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중간 배당 1,000원, 기말 배당 4,000원을 해서 전체 5,000원, 2018년하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요. 2020년 배당에는 이제 말씀드린 특별 배당 형식이 좀 들어가자면은 일회성으로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K 알아봤고 이번엔 한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는 작년에 실적하고 주가가 모두 크게 좀 부진했잖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뭐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에서 한화생명과 같은 금융계열사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회성인데요. 그 자체 사업하고 연결 자회사들 모두에서 일회성 요인들이 좀 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2월 달에 한화의 그 방산 사업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3분기까지 생산 지연이 되면서 매출이 줄었고요. 또 사고 관련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 하나솔루션, 과거 하나케미칼이죠. 4분기 태양광 사업 등 그 관련 일회성 비용을 반영을 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한화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고 주가도 딱 그 정도 빠졌습니다.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보통 NAV 대비 할인율을 말씀드리는데 네. 그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50% 넘는 수준, 그러니까 반값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한화의 주가 하락의 원인과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거대 덩치인 한화생명, 뭐 저금리 기조에 또 이 생명사가 조금 약세이긴 한데 지금 PBR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게 떨어져 있더군요, 주가가. 그게 지주사인 한화에도 영향을 줬는데 올해는 조금 기저 효과로 좀 반등할 가능성 내지는 시적 개선 가능성은 좀 엿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 기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화생명 같은 금융계열사들 실적은 많이 좋아지긴 어려울 거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자체 사업이라든가 연결 자회사들은 뭐 기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올해 40% 가까운 성장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자체 방산 사업이 작년 4분기부터 완전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고가 나면서 납품하지 못했던 물량까지 올해 이제 이연 매출로 발생이 더해질 거기 때문에 좀 큰 폭의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자회사 중에는 한화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면서 가장 큰 실적 반등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LG로 가겠습니다. LG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LG전자하고 LG U+가 외국인 순매수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난 4분기에 LG는 적자 전환을 기록했어요. LG화학 적자가 가장 큰 영향을 줬을까요? 예, 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화하고 유사하게 그 LG도 지난 4분기 계열사들 실적 부진 또 일회성 요인들로 뭐 전반적인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ESS 관련 충당금 3천억을 반영을 했고요. 뭐 이거보다 더 크게 손자 회사인 LG 디스플레이가 OLED 설비 자산 손상이 한 1.6조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LG는 지분법 손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영향 때문에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지분법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할 걸로는 보이고요. 다만 개별 자회사들 단으로 보자면 LG화학이 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을 제외하면 뭐 실적 가시성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LG, 물론 이게 이제 그 일시적인 거라면은, 앞으로의 개선될 소지가 좀 높다면은, 굳이 그 LG라고 하는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을 낮게 잡을 필요는 없이
그 할인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축소할 가능성이 좀 있는지, 어느 정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지, 김동영 연구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저평가는 맞는데 축소는 쉽지 않다입니다. LG의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50%가 넘어간 게 벌써 이제 10년 다 돼갑니다. 2011년 정도부터 이렇게 확대가 돼서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원인이 그 주력 비상장 자회사 LG CNS, 서브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LG 실트론이었다 SK 실트론이 된 이런 회사들이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또 처분하기도 하고 하면서 상장돼 있는 자회사들 말고 본업이라든가 비상장 자회사들로서 기대할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은 좀 많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약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배당과 관련해서 대주주가 지금 상속세를 계속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배당을 좀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회사가 나눠주는 배당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수입을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들 실적이 이렇게 딱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당 지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모럴, 도덕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LG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군요. 자, 뭐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요 세 기업 중에 혹시 탑픽을 곤란한 일단, 질문이 많으셔도 예, 다 싼데요. 네. SK가 그 중에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의견이 동일됐습니다. SK. 자,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애널리스트입니다. 요즘 저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배당을 노려볼 만한 전략으로 역설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김동양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